안녕하세요, 강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의 구조, 이제 생김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다루는 엑셀을 생각해 보시면 좀 편한데요. 이 행과 열로 이루어진 x by x 이렇게 데이터 세트 이런 매트릭스 형태로 이제 주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감이 오실까요? 그래서 이게 뭐 한 줄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엑셀처럼 표 형태로 이제 여러 줄 이렇게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런 테이블들이 여러 이제 엑셀 시트처럼 여러 개가 있는지 이런 형태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좀 어렵게 얘기하자면 이제 이게 벡터냐 행렬이냐 배열이냐 그 리스트냐 데이터 프레임이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제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이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 구조에 들어가는 데이터 형태, 유형에 대해서는 뭐 숫자냐, 문자냐, 아니면 그 true나 false로 얘기하는 이제 논리형이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구조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뭐 숫자가 쭉 들어간다든지 문자가 쭉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단일형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주로 이제 벡터나 행렬 배열이 이제 단일형 데이터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섞어서 이제 다중형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다중형 이제 숫자나 이제 문자가 섞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주로 리스트나 데이터 프레임을 주로 사용합니다. 사실상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그리고 차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차원, 2차원, 뭐 n차원, 이게 3차원 이상 이렇게 있는데 1차원은 이제 데이터가 몇 개를 갖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 그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변수 하나의 값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의 벡터를 갖고 있다고 치면 과일이라는 벡터가 있다고 치면 과일에는 과일 이름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원 형태가 되는 거고요. 2차원 행렬 같은 경우는 이 과일이 뭐 열대 과일인지 뭐 아니면 딱딱한 과일인지 이런 종류들도 이제 가진다고 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행렬 저렇게 매트릭스 형태가 될 거고 그런 시트들이 뭐 연 단위로 관리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저렇게 배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엑셀에서 시트 형태로 똑같은 테이블 표가 시트는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벡터가 아무래도 1차원이고 한 가지의 데이터만 다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값을 여러 개를 넣기 위해서는 콤바인이라는 저 C라는 함수를 이제 기본 함수를 사용해서 묶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 예제를 보시면 이건 좀 쉬우니까 실습은 하지 않고 지나갈게요. 네, 이 예제를 보시면 EX 벡터 1이라고 되어 있는 C는 이게 단일형이기 때문에 숫자가 다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 1을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파이썬이나 이런 다른 함수처럼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변수가 조회가 되거든요. R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변수명을 그냥 엔터를 쳐보시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값이 나올 거예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네. 그리고 이 앞에 괄호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위치해 있냐. 네.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 보시면 이제 숫자형 벡터 이 앞에 부분은 다 함수인데요. 이제 데이터 유형이 어떤 건지, 데이터 구조가 어떤 건지, 데이터 길이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함수고 앞에 저희가 마이너스 1, 0, 1을 집어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드 함수를 이용했을 때는 당연히 숫자형이 나올 거예요. 그 뉴메릭이 나왔고 그다음에 str 이 구조를 봤을 때는 이제 넘버형 뉴메릭이고 그다음에 1부터 3까지의 데이터가 이제 3개가 들어가 있고 이 실제 데이터가 이렇다.
그 다음에 랭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3개의 값이 있으니까 3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수형, 뭐 문자형, 논리형을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형 벡터 같은 경우는 다른 언어랑 똑같은데 스트링이라고 하죠. 캐릭터, 스트링 이런 형태인데 여기는 구분을 하지 않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이 따옴표를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벡터 2번 예제를 보시면 헬로 하이는 당연히 문자형이니까 들어가지만 여기의 3번 예제 같은 경우는 1, 2, 3도 따옴표로 감쌌어요. 이럴 경우에는 문자로 인식을 하는지 숫자로 인식을 하는지 너무 당연하죠.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모드랑 이제 str 이 struct 함수를 이용해 보시면 이제 문자형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true fals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true false는 따옴표가 없이, 왜냐면 이 값 자체가 이제 변수의 그 진리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옴표를 별도로 하지 않아요. 따옴표로 할 때에는 이제 이 true라는 그냥 캐릭터가 들어가는 거죠. 스트링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로 쓰셔야 되고, 옵션 같은 데서는 이제 T나 F 대문자로 이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범주형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요게 예제에 있는 것처럼 달력인 것처럼 1, 2, 3, 4 그러니까 1에서 12월 외에는 벗어날 수 없죠. 네. 그런 것들 이렇게 레벨처럼 이제 고정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값들을 이제 범주형 자료라고 하는데, 뭐 과일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 이제 나라 이름도 뭐 월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분석해서 표현할 때 범주를 생각보다 저는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네. 이거는 좀 이제 실습을 해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RStudio 클라우드를 간단한 건 주로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네, RStudio 클라우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그 RStudio 클라우드는 한글 파일이 지원이 안 돼요. 이렇게 깨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영문으로 이제 제가 임의로 변경을 해놓은 파일이 이제 GitHub에 여기 보시면 rstudy english라고 이제 영문 압축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이제 선별진료소 이제 파일은 코비드19로 이제 확인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엑서사이즈라고 이제 제가 표기를 해놨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네, 범주형 데이터 생성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는 팩터 함수를 사용을 주로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값이 보면 2, 1, 3, 2, 1인데 이제 2가 2번 들어갔고 1이 2번 들어가 있는 형태의 값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벡터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5개의 항목을 이제 애플, 바나나, 체리라고 이제 입력을 했을 때에는 실제 이 값들을 이제 보면 이 바나나가 2번째에 들어가 있고 체리가 3번째에 들어가 있고 애플이 첫 번째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나나, 애플, 체리, 바나나, 애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그리고 그 라벨에 대해서는 이제 1, 2, 3이 이렇게 되어 있다. 첫 번째 라벨은 애플이고 두 번째는 바나나, 세 번째는 체리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숫자나 이런 표현들을 이 값을 이 라벨을 지정해주면 이 팩터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범주화 시킬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달력이나 국가나 뭐 지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주 쓰는 범주형이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렬과 배열 같은 경우는 이제 행렬 먼저 매트릭스죠. 그래서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는 워낙 이제 실습이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x는 1부터 6까지 갖고 있는 숫자 변수죠. 그래서 실제 x를 실행해 보면 1부터 6까지 갖고 있는 벡터예요. 근데 이 벡터를 보시면 로우와 칼럼, 이제 로우면 행이죠. 행 2개, 칼럼 3개짜리로 이제 매트릭스를 만든다. 그럼 이렇게. 그다음에 이 x 변수를 가지고 이제 여기 반대로 로우 3개와 칼럼 2개짜리의 매트릭스를 만든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순서대로 숫자가 표현이 되죠. 네. 쉽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를 바꾸는 건 아까 트루폴스 가지고 이제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게 바이로 이제 행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 이제 트루, 이 폴스를 가지고 이제 옵션을 넣으면 되니까요. 배열을 만들어 볼게요. 배열 같은 경우는 앞에 매트릭스랑 똑같지만 이제 뒤에 실제 차원수가 추가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어레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만들고, 이제 어떤 데이터 값을 쓸지, 그다음에 2x2인데 이제 3이 있는 거는 여기에서 값을 2개 이제 순서대로 넣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차원에서 이제 5, 6이 빠졌으니까 5, 6이 다시 들어갈 거고, 이 5, 6이 다 들어갔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그다음에 1, 2가 들어가고, 왜냐면 이게 2x2짜리 매트릭스가 3개가 생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값 3, 4, 5, 6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마찬가지로 실습을 해보면 1부터 6까지의 값이 똑같거든요. Y를 누르면 당연히 이제 값이 이제 실행이 되고, 이거는 이 줄에서 컨트롤 엔터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 run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레이 함수에서 이렇게 옵션 이 딜리미터를 주게 되어 있고요. 구분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2x2 그리고 세 개의 시트를 만들어라, 차원을 만들어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게 첫 번째 차원에서는 이제 행열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2x2짜리 3개의 행열이 네, 완성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중형 자료 구조인 이제 리스트랑 데이터 프레임인데, 리스트는 말 그대로 리스트라는 함수를 쓰고,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쓰게 돼 있어요. 실제 보시면 리스트는 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숫자형과 문자형을 섞어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리스트는 이제 1, 2, 3이라는 숫자와 이제 헬로우라는 문자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리스트 1이라는 리스트 함수를 만들면 아까 C 1, 2, 3, 4 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고, 실제 헬로우라는 문자형 데이터가 이제 같이 들어가 있으면 리스트 1이라고 이제 실행을 실제 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RStudi오에서 보시면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설정한 변수들의 값을 전부 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리스트를 눌러보면 두 개의 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리스트에 첫 번째는 이제 넘버 1, 2, 3, 4 네 개의 값이 채워져 있는 이제 뉴메릭 이제 숫자형 이제 값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헬로우라고 되어 있는 이제 문자형 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사실 똑같이 보려면 str에서 list 1이라는 변수를 주면 되는데, RStudi오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 구조를 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좀 편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정말 제일 가장 많이 쓰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 분석하기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도 판다스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쉬운 형태인 거죠. 엑셀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행렬 형태로 되어 있고, 이제 데이터 값이라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랑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매트릭스는 숫자 혹은 문자 이렇게 단일 형태로만 들어가지만, 이 데이터 프레임은 숫자랑 문자랑 이제 전부 다 섞을 수 있고,
엑셀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숫자랑 문자랑 전부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은 data.fram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생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어떤 변수들을 칼럼에 넣을 건지를 이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 프레임 예제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워주고, id라는 1부터 10까지 들어있는 숫자와 섹스라는 이제 성별 정보가 10가지 마찬가지로 10개가 값이 있겠죠. age도 네, 나이가 있고, 이제 에어리어 지역도 10개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10개씩인지 어떻게 하냐를 할 때는 아까 했던 랭스를 랭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10개죠. 이거를 실제로 해보시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제니까 당연히 알겠죠. 네. 이렇게 해보시면 전부 다 이제 10개씩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칼럼이 우리가 생각했던 저 4개의 칼럼 값과 그럼 10개의 행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 프레임 예제를 보시면 id와 성별과 연령과 지역을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 줘라 라는 예제고요. 그래서 실제 값을 보시면 이렇게 형태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보기 편하게 하려면 뷰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뷰라고 하면 이렇게 엑셀 같은 형태로 이제 이용할 수 있어요. 정렬도 다 되고요. 네. 이런 형태로도 볼 수 있다는 거 이제 좀 알아두시면 되고, 이건 RStudi오에만 있는 기능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값까지 만드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데이터 구조는 이제 벡터, 행렬, 배열, 리스트, 데이터 프레임 형태들이 있고, 이게 숫자만 들어가는지 문자만 들어가는지 아니면 숫자 문자만 들어가는지 아니면 진리값도 같이 들어가는 건지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쓸 수 있는 데이터 구조가 다르다는 거, 이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표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